그렇게 하려면 갓생 살지 마세요. 남들 보여주려고 갓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뭘 또 더하려고 하세요. 갓생은 뭘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면 요새 TV만 틀면 갓생 산다 하는데 갓생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갓이 들어가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행운아를 지칭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뜻은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 이걸 뜻한다고 해요. 저도 나름 한 갓생 산다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답게 갓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 갓생 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은 왜 갓생을 살려고 하세요? 남들이 하니까? 트렌드니까?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질까봐? 그래요. 남들이 다 하는 갓생 살아봅시다 우리.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갓생이죠? 갓생 사는 사람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하고, 직장 가기 전에 막 헬스하거나 아니면 수영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나면 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굉장히 빡빡한 삶을 보여주는 갓생 브이로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 사람들처럼 빡세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셨다 하면 갓생 살지 마세요. 나만의 기준도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끊고 스터디 카페 정기권 끊고 따라하다 보면 머지않아 포기하게 되고요. 그 포기함으로 인해서 또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민감하고 나 혼자 뒤처질까봐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미라클 모닝, 일명 미모 아시죠? 갓생 사는데 기본은 미라클 모닝이에요. 과거에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하겠다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출근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세상에서 뭐가 제일 싫어?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표정 보이시죠?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난다고,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어 달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동네 한 바퀴 조깅을 했어요.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미라클 모닝이 너무 제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네 한 바퀴를 돌긴 했지만 하루 종일 졸면서 아무것도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미라클 모닝을 하고 안 되겠다,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걸 나만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니까 의지력이 부족한가? 나는 왜 이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2017년 노벨 수상작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에 해당하는 수상작에서 인간의 생체 시계는 고유한 생물학적 특성을 타고난다는 생체 시계의 원리가 밝혀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나한테 맞는 자신만의 고유한 생체 시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라클 모닝은 단순히 내가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는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침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녁에 있는 삶이 나의 생체 시계에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잠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는 마치 게으름의 표징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생체 시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보다 좀 늦게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녁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갓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갓생을 사는 목적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나에게 맞는 고유한 생활 패턴으로 나 자신을 지키면서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함이어야 돼요.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맞지도 않는 미라클 모닝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갓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갓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몸에 에너지를 확보해야 돼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가지려면 내 몸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지만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해지고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컨디션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잘 먹으려면 지금 시기에 가장 영양가가 풍부한 제철 음식을 정말 꼭꼭 씹어서 먹는다. 잘 잔다. 즉 숙면을 하려면 깨어있을 때 햇빛도 보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돼요. 각 잡고 헬스장을 끊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하려기보다는 우리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숙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승무원으로 근무할 때 기내 콜벨 띵동띵동 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서서 콜벨을 처리하곤 했어요. 이코노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요. 그런데 승무원들도 밀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은근히 다음 밀 서비스 나갈 때까지 그냥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전부리 먹으면서 수다만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비행을 할수록 몸에 군살이 붙게 돼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시간도 빨리 가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긴 기내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콜벨을 처리하곤 했어요. 보통 밤 비행을 하면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아침이란 말이죠. 동료들은 잠을 못 자고 또 아침을 먹으러 이렇게 나가곤 했는데 저는 시차에 적응할 필요도 없이 호텔에 들어가서 바로 숙면하곤 했어요. 난 사무직인데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하실 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좀 걸으세요. 아니면 점심 먹고 내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일부러 햇빛도 쬐고 풍경도 볼 겸 이렇게 애둘러 돌아가는 거예요. 더 멀리. 그럼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걷는 걸 습관화한다면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러 가지 않아도 매일매일 30분씩 걸을 수 있게 돼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는 동료한테 전화를 해도 되는 일을 일부러 걸어서 동료 방까지 가거나 환자들을 데리러 왔다 갔다 할 때 좀 이렇게 돌아서 애둘러 가든지 환자가 다른 부서에 가야 할 때 제가 일부러 환자를 타 부서까지 데리고 가기도 해요. 저는 습관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내가 걷거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생활 습관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런 생활 습관을 들고 나서는 머리 대면 바로 자는 선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종일 부지런하게 내 몸을 움직이면 숙면을 할 뿐더러 변비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어요. 이걸 한 큐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했다면 시간을 확보해야겠죠. 나의 일과 중에서 내가 빼도 되는 게 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 학생, 주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이 바쁜 와중에 갓생 살아야 된다고 또 따로 시간을 낸다? 지키기 어려운 건 애당초 생각하지 마시고요. 빼기, 뭘 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틈틈이 유튜브 편집도 하고 뭐 브런치 같은 데 글도 쓰고 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요. 편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편집을 하다 보면 알람이 띵 하고 울려요. 제가 구독해놓은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편집하다 말고 또 그 영상을 봐요.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주고 어떻게 아는지 내가 필요한 영상만 딱딱 집어서 알고리즘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줘요. 편집을 하다 어느새 남이 올려놓은 SNS를 보느라 1시간, 2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제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그 시간을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점심 먹기 전까지 저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갖다 놔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다가 핸드폰을 놔버려요. 아니면 제 서랍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고 서랍문을 잠궈버려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지만 뭐 굳이 걸어서 다른 방까지 가서 내가 갖다 놓은 핸드폰 쥐고 오는 것도 않고 열쇠까지 잠궈놓은 서랍을 다시 열어서 꺼내서 보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현타가 와요.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저의 갓생에 추가하고 싶은 생활 패턴은 독서와 글쓰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는 책을 읽고 글은 종이에 써요. 여러분도 갓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피곤하게 갓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빼야 되는 게 뭔지 과감하게 빼야 되는 것 대신 내가 추가하고 싶은 그런 좋은 패턴을 거기에 집어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꾸준하게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에너지, 시간 이거 두 개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갓생을 살고 싶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또 길어져서 아무것도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씩 내가 이뤄가면 돼요.
가장 내가 뭐 바꾸고 싶은 거 아니면 가장 이루고 싶은 거 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정해주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는 한때, 하지만 굉장히 오래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강박을 굉장히 심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중에는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절대 약속을 잡지 않아요. 왜냐? 퇴근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러다가 주말이 오면 강박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주중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강박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는 술을 마셨어요. 즐기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과음을 했어요. 다음날 오후 3시, 4시 이렇게 다저녁이 돼서 일어났어요. 주중보다 더 빡빡한 계획을 주말에 세워놨는데 오후 3시, 4시에 일어나니까 오늘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꼭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말을 또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또 주중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셔서 풀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강박이 더 심해져서 그 강박을 없애고 싶어서 술을 더 마시게 되고 더 늦게 일어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고 너무 미워졌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인정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주중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 주말엔 좀 쉬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3시, 4시에 일어났어? 그럴 수 있어. 일어나면 그때 너가 하려고 했던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 전에 지나간 시간에 미련은 갖지 말자. 그때부터 내가 계획했던 거 그걸 하면 돼. 괜찮아. 하고 있었던 그 행위를 들여다보고 그걸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나 스스로한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 한마디가 오히려 저의 강박을 점점 없애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내가 일어난 그 시간부터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을 그냥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또 하면 돼요.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갓생의 반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남한테 나 열심히 살아 이걸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다운 생활 패턴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한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숙면함으로써 내 에너지를 확보한다. 두 번째, 내 하루의 일상 중에서 불필요한 행위를 빼냄으로써 나의 시간을 확보한다. 세 번째,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고 집중한다. 네 번째, 나를 인정하고 들여다본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갓생을 살면서 알게 된 이 4가지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갓생! 안녕.